안녕하십니까,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현대로템이 오늘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와가지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현대로템은 지금 주가가 추가적으로 어떤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는 선에서 눌림에 대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투자 경고 종목이 이제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는데, 이 투경이 지정이 되면은 뭐가 문제인지만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다른 것보다 이 투경이 딱 진행이 되면 현금밖에 거래를 못 합니다. 한마디로 신용하고 미수가 이제 거래가 좀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주식의 가격을 상승을 하는 데는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신용 미수를 못 쓰면은 현금만 갖고 계신 분들이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뜻인데, 아무래도 조금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로템이 이제 좀 고가권에서 뭔가 매물의 압박이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올 것 같으니까 고가권에서 뭔가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좀 얘기를 드렸었죠. 제가 12만 6천 원일 때, 최고가일 때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했었냐면, 그러면은 우리 주주분들은 눌림목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현대로템 사고 싶어?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죠. 저는 고점에서 매수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눌렸을 때 사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회사의 상황이 만약에 5월 9일과 오늘의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바뀐 건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이라는 부분이 바뀐 거지, 회사의 어떤 가치가 변했는지, 아니면 현대로템이 지금 현재 사업하는 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현대로템이 어떤 테마성이 있는데 이 테마성이 소멸이 되면서 사라진 건지, 그것만 저는 따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로템은 지금 가격적인 변화가 있는 거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바뀐 게 없다. 여기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지난주에 매수를 안 하시고 오늘 매수를 하시면 훨씬 더 이득 보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리고 현대로템이 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올랐었어요? 실적 때문에. 실적이 꺾였나요,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오는 실적.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현대로템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간 게 약 5배 이상 상승을 했었던 거는 바로 이 실적 때문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따져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전체적인 수급이겠죠. 자, 현대로템을 25년도 한 해만큼만 따져보면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지금 벌써 400만 주 물량 매집해놨고, 그 다음에 투신이 57만 주, 사모펀드가 47만 주. 맞습니까? 금투가 한 110만 주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급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작년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달로. 그러면 지금까지 수급 상황은 어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들, 기관들 둘이 합쳐서 1000만 주. 그 다음에 금투보험 둘이 합쳐서 110만 주, 그리고 연기금 70만 주. 전체적으로 수급도 지금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현대로템에서 바뀐 건 없다라는 부분이요. 또 몇몇 주주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랑 팔았는데 오늘요? 이거 팔아가지고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기에는 얘네들의 물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오늘 현대로템이 한 외국인이랑 기관들이랑 500만 주를 팔았어요. 그러면 솔직히 끝났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결국은 얘는 눌림목의 구간을 만들 거고, 도대체 이 눌림목이 얼마까지 진행이 될까? 이거는 우리 주주분들이 매물대라는 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먼저 매물대를 쓰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의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건 매수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매수는 절대로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필요해요? 매도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한 게 뭐예요? 바로 매물대의 흔적으로 나타나겠죠.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로템에 어디가 매물대가 지금 많이 보여요? 가장 많은 매물대는 지금 한 8만 5천 원 구간에 있네요. 그 다음에 머리 바로 밑에는 10만 5천 원 정도의 지금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현대로템이 저는 밀리더라도 해당하는 가격대까지 거의 다 왔다. 그러면 싸게 물량을 잡고 싶으셨던 분들은 지금 눌림목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왜 매번 비싸게 사고 눌림목에 오면은 왜 내가 사면 맨날 떨어지지? 이런 고민들 하시지 말라고. 너무 아깝잖아요, 주주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주봉상에서의 사실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현대로템은 이미 바닥에서의 대량의 거래가 쫙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닥에서 매집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소린 거고, 현대로템이 지금 또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방위산업체에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그렇죠. 무슨 일이요? 방산 쪽에.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중동도 계속 시끄러워. 요즘에는 인도랑 파키스탄도 좀 시끄러워요. 그리고 또 중국이랑 대만도 시끄러워요. 계속해서 지금 시끄러운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주 국방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방산 쪽으로는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 현대로템이 지금 신고가를 계속 만들러 가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부족해져요? 매물대라는 게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지금 고가권에서 매물이 전혀 사라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은 현대로템이 거래량이 없이 얘가 그냥 조정을 받더라도 너무 놀래시지 말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니까요,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로템이라고만 딱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한테도 실시간으로 매수에 대한 타점이 나왔을 때 제가 매수하자라고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매도 얼마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까지 다 잡아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만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현대로템은 한 10만 5천 원 정도까지만 그냥 눌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앞으로 매매하신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주분들, 주식이라는 게 그냥 한 번에 쭉쭉쭉쭉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죠.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갔다고도 눌림 주고 올라갔다도 눌림 주고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눌림목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제가 현대로템 최종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만 5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 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 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현대로템이 사상 최고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의 눌림 조정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힘드시고 좀 걱정되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근데 주주분들, 제가 조금만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가권에서 매매하면 불안하다라는 거 이미 아시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물론 그냥 최근에 조금 매수하셨던 분들 불안하신 거 괜찮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매수해놓고 오늘 떨어져가지고 큰일 났다라고 하실 거면 주식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주주 여러분들. 왜 고가권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왜 마음고생을 하세요? 그게 아니고 눌림 구간을 기다려라. 저는 그냥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어떤 종목이든지 눌림목은 꼭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은 주식이면 눌림목을 딱 기다리시는 거예요. 관심 종목에 넣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하나의 파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렸던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0만 5천 원에 왔을 때 매수한다? 저는 올라갈 때 매수할 거예요.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 10만 5천 원 찍고 나서 올라갈 때 거래량이 실릴 거거든요. 그게 훨씬 더 높은 확률일 거예요. 저는 최소한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지금 구간 정말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바뀐 거는 이 가격에 대해서만 바뀐 거지 현재 현대로템의 어떤 상황이 바뀐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